안녕하세요. 커피 비평가협회 박영순입니다. 커피 문화가 확산되고 있죠. 이에 따라 바리스타가 하나의 직업으로서 어엿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은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만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크와 레드 버튼을 활용을 하되 수동으로 관찰을 하면서 드립 추출에 적절한 로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버튼을 누르면 강한 열풍이 나올 것이고 3분이 지난 뒤에 한번 열풍이 잦아들 것입니다. 그리고 6분, 7분부터 마이야르 리액션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8분 안팎에 1차 크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차 크랙이 진행이 되면 10분 정도가 됐을 때 경고음이 나올 텐데 그 즈음이 이 로스팅기의 경우 경험적으로 100g을 로스팅할 때 10분 정도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드립 추출에 적절하다라고 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육안으로 위를 보면서 드립에 적절한 로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2차 크랙 전까지 갔던 것이고 위에는 2차 크랙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보다 로스팅 정도를 좀 약하게 한 드립 정도의 로스팅은 색상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g을) 붓습니다. 똑같이 에티오피아 구찌 테루의 워시드 커피입니다. 그리고 홈을 잘 맞춰서 위에 상부 체프 수집통 올려놓고요. 자, 그러면 매드 버튼을 가지고 로스팅기를 작동하겠습니다. 수만과 펜 로스팅에 비해서 댁에서 주로 추출에 활용하시는 드립 도구에 적절한 로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미디움을 상징하는 매드 버튼을 누릅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이제 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왕성이 회전을 합니다. 지금 이 단계는 콩에 묻어있던 먼지가 배출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로스팅을 하실 때에는 항상 배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환기도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후드 아래서 진행을 해서 배기가스가 미세 물질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로스팅기를 작동하셔야 됩니다. 1분이 지나면서 수증기가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움직임도 훨씬 더 가볍고 경쾌해졌습니다. 수증기가 날아가면서 콩의 색은 약간 우리가 백화현상이라고 그러죠. 흰빛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건조함이 느껴지고 수분이 날아가면서 통 안에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콩은 더 뜨기 때문에 위로 더 올라오게 됩니다. 흰빛이 우세해지다가 이제 점차 2분 쪽을 향하면서 노란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의 노란빛이 나오는 건 생두 내부에 수분이 날아가면서 일부 구조가 바뀌었고 구조가 바뀌면서 반사시키는 파장이 노란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육안으로 노랗게 보이는 거지 마이야르 리액션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콩이 가벼워지고 더 왕성히 움직이고 열은 계속 들어가는 상태이고요. 생두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열을 세게 줍니다. 자, 이제 3분이 지나면서 열이 한 단계 줄어듭니다.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열풍이 잦아들어서 콩에 가해지는 열량이 약간 낮아졌습니다. 이제 보다 차분한 상태에서 콩의 내부 온도가 130, 140, 150을 향하면서 마이야르 리액션이 보다 왕성하게 진행됩니다. 이제 겉면이 노란색이 우세하게 보이죠. 자, 3분 40초를 지나면서 콩의 색은 이제는 전반적으로 누렇다 할 정도의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4분 30초를 지나면서 벗겨지는 콩들 사이에서는 이제 갈색빛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은 더 높아짐을 위해 공기의 온도로 알 수 있고요. 빵 굽는 향이 나오고 약간 몰트의 향도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5분을 넘었으면서 향 속에 이제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가 느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빵 굽는 향은 몰트의 느낌이 좀 강해지고 보다 무거운 향, 진한 색상을 연상시키는 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콩의 색깔이 진해지면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산의 발생이 보다 많아집니다. 따라서 마이야르 리액션이 지나고 캐러멜라이제이션, 콩의 색상이 갈색이 진해지는 상황부터는 되도록이면 향을 맡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부터는 색상이나 아니면 콩의 크기, 콩 겉면의 주름, 콩 겉면의 스팟, 검은 점의 색상의 분포를 보면서 물리적으로만 관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향을 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콩이 7분으로 향하면서 캐러멜라이제이션이 본격화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캐러멜라이제이션은 콩 속에 들어있는 수크로스, 당분이 스스로 녹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야르 리액션은 수크로스가 아미노산을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자, 7분으로 가면서 소리가 한 차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야르 리액션은 콩에 들어있는 당류, 수크로스가 단백질의 아미노산과 결합을 해서 다양한 화학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때 만들어지는 화학 구조들이 우리에게는 향기적으로 근사해서 커피의 향과 맛은 주로 마이야르 리액션 단계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7분 30초가 됐을 때 틱 하는 크랙 소리가 한번 들렸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곧 본격적인 1차 크랙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셔야 됩니다. 1차 크랙 지점으로 가면서 체프의 발생이 왕성해졌고, 자, 7분 53초에 티딕하는 연음이 나와서 지금 로스팅의 경우에는 7분 59초, 58초 정도의 2차 크랙이 왔다라고 기록해도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연음이 나오는 건 8분 8초, 8분 10초 대였습니다. 이런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었는데요. 다시 수정을 해서 1차 크랙의 본격화는 8분 10초라고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크랙이 왕성해지고 있고요. 이제 드립용으로 볶는 거기 때문에 배추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로스팅기는 10분이 됐을 때 빕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1차 크랙이 시작된 지 거의 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립 정도라면 지금 정도의 배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육안으로 연기가 나오기 전에
뺀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기가 제 눈으로 보여서 9분 때에 쿨링으로 로스팅을 중지하겠습니다. 콩은 움직이는데 로스팅을 중지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더 이상 열이 가해지지 않고 찬 바람만이 들어가서 콩을 식히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쿨링이 진행되면서 콩의 움직임도 차분해졌습니다. 열이 가해질 때는 그 열 에너지로 인해서 콩이 왕성하게 움직이는데 쿨링이 되면 이제 콩이 차분하게 움직여주고요. 로스팅이 가해지는 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쿨링 시간도 2분 정도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콩이 어느 정도까지 익었는지, 벗겨졌는지 보겠습니다. 위에 체프 콜렉터를 들어서 내리고요. 아울러 콩이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체프 통에 넘어간 콩들은 그렇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립으로 할 경우에는 체프 통으로까지 튀지 않죠. 왜냐하면 콩이 아직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2차 크랙까지 다가갈 경우에는 이 체프 통 위로 콩이 가벼워져서 올라올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가려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드립용으로 소형 로스팅기로 총 로스팅 시간이 9분이었습니다. 가운데는 1차 크랙이 넘어가는 단계여서 거의 11분 정도에 맞췄던 것이고요. 가장 오른쪽의 것은 2차 크랙에 진입이 되는데 로스팅 시간은 12분을 좀 넘겼습니다만은 가운데 거와 큰 로스팅 시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가운데는 미디움을 의미하는 매드 버튼을 눌러서 열을 준 정도가 좀 약했던 것이고 오른쪽의 것은 다크 버튼을 눌러서 열량을 많이 줬기 때문에 비슷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콩이 로스팅 정도가 더 많이 발현이 돼서 겉면에 윤기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2차 크랙에 진입이 돼서 세포 벽에 있는 기름이 배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콩의 외관을 보고 반사빛이 맞으면 2차 크랙까지 진행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로 가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같은 콩이지만 벗겨져 있는 정도, 열이 가해진 양, 로스팅이 된 시간 이렇게 열량과 시간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과 열량을 함께 고려해서 로스팅을 어디까지 진행할지를 디자인하고 거기에 맞게끔 열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로스팅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리이고 지표인 것입니다. 자,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모두 에티오피아 구치 테로 워시드 생두를 100g 로스팅한 것입니다. 드립용으로 했을 경우 86.7이 나왔습니다. 1차 크랙을 지나 2차 크랙 직전까지 갔었던 로스팅의 경우에는 83.9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2차 크랙까지 진행이 돼서 생두 겉면에 기름이 좀 나왔던 경우는 81.4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드립용으로 로스팅을 했을 경우 생두 100g에서 무게가 줄어든 것이 86.7이 나왔고요. 그 다음 가운데가 83.9. 그다음 가장 진하게 볶았던 2차 크랙 직전까지 갔던 것이 81.4. 로스팅을 길게 할수록 시간이 길고
또 시간만 갖고는 안 되죠. 열량을 많이 주었을수록. 그래서 로스팅을 우리가 시간과 열량의 함수라고 하는데요. 열이 많이 가해져서 수분과 여러 가지 기체 성분이 많이 공기로 날아가서 무게 손실이 많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맛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로스팅을 진행하면서 커피 생도가 어떠한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100g을 넣습니다. 역시 콩은 에티오피아 구찌 테로 워시드이고 품종은 에얼룸입니다. 미디움 로스팅을 의미하는 매드 버튼을 누르고 초시계를 누른 뒤 콩의 색상과 크기, 물리적 현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열풍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직 수분이 있기 때문에 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초를 넘으면서 서서히 콩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 활발하게 동작을 하게 되죠. 이 형태는 콩이 공중으로 뜨는 것은 아닙니다. 뜨거워진 실린더 면에 붙어서 회전을 하게 되고 면에 붙어 있는 콩들이 더 많은 열을 받아 수분이 많이 손실이 되면 가벼워지고 이 무게의 차이가 또 다시 원심력을 달리 받게 됨으로써 수분이 많은 것들이 또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형태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열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수분이 날아가는 상태이고 생두의 색깔은 여전히 녹색 기운이 우세합니다. 열은 손을 대야 할 경우 따뜻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분이 느껴집니다. 자, 콩에서 흰 빛깔이 느껴집니다. 1분 4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흰색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수분이 많이 날아가 콩이 건조해지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콩 내부의 온도가 130도, 140도를 지나 섭씨 150도를 향하여 갈 때 마이야르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콩의 색상은 갈변, 노란빛을 띠게 됩니다. 아직 노란빛이 보이지 않는 것은 생두 내부의 온도가 140, 150도에 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콩이 가벼워져 움직임이 더욱더 왕성해집니다. 3분을 향해 가면서 노란빛이 감지되기 시작을 하고요. 열풍은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 줄어듭니다. 로스팅은 앞에 수분이 많아서 열을 강하게 주어도 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로스팅을 짧게 하기 위해선 강한 열을 주어야 되는데 앞쪽에 강한 열을 주고 뒤로 갈수록 타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열을 줄여줍니다. 3분이 지났을 때 한 단계가 줄어들었고요. 자, 이제 4분을 향해서 가면서 노란 빛깔이 우세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색상이 노란빛이 우세해지면 로스팅 단계에서 향과 맛을 만들어내는 마이야르 리액션이 진행이 된다라는 표시입니다. 향을 맡아보면 이제 곡물의 향은 사라지고 빵을 구울 때 나는 토스트 향, 그리고 밥도 많이 익어갈 때 누룽지가 생길 때 나오는 그런 고소한 향들이 나옵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콩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븐을 향해 가면서 생두의 색상에서 갈색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콩 내부의 온도가 150도를 지나 160, 170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콩 내부 온도가 섭씨 180도씨의 근처로 가게 되면 내부에 캐러멜라이제이션, 캐러멜화 반응이 왕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생두의 색상은 갈색이 보다 두드러지고 전체적으로 이젠 진한 갈색이 지배하게 됩니다. 캐러멜라이제이션이란 생두에 들어있는 당류, 수크로스가 스스로 녹으면서 결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6분을 향해 가면서 커피의 색상은 갈색이보다 짙어지고 있습니다. 갈색 이전에 노란빛을 띄었을 때에는 마이야르 리액션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야르 리액션에서는 당류, 수크로스가 단백질의 아민기, 아미노산에 있는 아민기와 결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화학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그 화학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향과 맛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커피 로스팅에서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반응을 마이야르 리액션이라고 하고요. 지금 갈색이 지배되는 캐러멜라이제이션은 경험적으로는 단맛이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7분을 지나면서 한 단계 열풍이 또 낮아졌습니다. 로스팅이 진행이 되면 콩에 수분이 날아가고 구조도 열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뒤로 갈수록 열을 많이 주면 타기 쉽습니다. 탄다는 것은 탄소 골격만 남아서 아무런 맛과 향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탄 부위가 많을수록 커피의 향미는 줄어듭니다. 마저 말씀을 드리면 캐러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 당분 자체가 혼자 결정화가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맛이 거칠어집니다. 자, 8분으로 다가가면서 틱 하는 크랙 소리가 한번 들렸습니다. 이제 커피 생두는 본격적인 1차 크랙 단계로 들어갑니다. 연음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지금 이 로스팅은 8분 10초 정도가 1차 크랙의 시점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소리가 들리면서 1차 크랙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1차 크랙이 터질 때 생두의 겉면에 있던 실버 스킨, 은피도 최프로 발생이 되어서 많이 날리게 됩니다. 이제 드립 정도의 로스팅을 한다면 로스팅을 중단하고 커피를 배출할 시점에 집중해야 됩니다. 연기가 서서히 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번 로스팅은 1차 크랙 뒤 1분이 지나는 9분 10초에 마치겠습니다. 쿨링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소리가 잦아듦과 함께 더 이상 커피에는 열이 가해지지 않고 찬 바람이 불면서 원두를 식혀주게 됩니다. 뜨거운 열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원두의 움직임이 보다 차분해졌습니다. 우리가 뜨거워진 원두를 식히는 과정을 쿨링, 우리말로는 냉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냉각이라고 하는 것은 얼린다는 뜻이 아니고 식힌다는 의미입니다. 콩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열분해 반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한 지점에 콩이 적절하게 로스팅되기 위해서는 빨리 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로스팅을 할 때 로스팅이 끝나고 나서 4분 이내에 콩의 온도가 섭씨 40도 이내로 떨어져야 커피 콩의 단맛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팅에서 냉각 단계는 빠르게 진행할수록 좋습니다. 자, 로스팅 전체 시간이 11분을 향해 가고 있고, 이런 소형 로스팅 경우에는 내부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쿨링을 끝까지 진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체프 상태를 보겠습니다. 전체 로스팅 시간은 11분 20초 정도가 됐습니다. 자, 콩 자체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스팅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있어서 체프통 위로 튀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로스팅을 할 경우에는 체프를 날려주는 과정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11분 만에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드립 정도도 로스팅이 잘 진행됐습니다. 물론 실리도 내부의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르게 익는 것은 전문 로스팅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댁에서 혹은 직장에서 원재료를 생두를 직접 확인하면서 드립 로스팅을 할 수 있는 비교적 편리한 방식입니다.